돈을 받고 남의 집 앞에 대신 오물을 뿌리거나 레커치를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일당 생각보다 조직적이었고 치밀했습니다. 보복해야 할 사람 집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을 음식 배달하는 플랫폼 회사에 취업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빼내려고 위장 취업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당은요, 개인적인 원한을 대신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의뢰인 등을 모집했고 수백만 원을 받고 대신 보복해주는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이었습니다. 협박, 불륜, 학교 폭력 가해자 등 말 못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는 홍보글을 올리면서 의뢰인들을 모집을 했고요. 의뢰인들이 보복을 해달라고 요구한 대상의 집을 찾아가서 이 집 문에 오물을 투척한다거나 인분을 바르거나 현관물에 레커칠, 낙서를 하는 등의 테러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최근 양천구와 경기도 시흥 등 수도권 일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한 일당 4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은 구속한 상태인데요. 아니, 근데 그 집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부분이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놀랍게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조직원 1명을 음식 배달 플랫폼 상담원으로 직접 위장 취업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상담원? 그렇죠. 조직원인 40대 남성이 취업한 곳은요. 음식 배달 플랫폼 상담 외주 업체였는데 이 위장 취업한 남성이 윗선에서 이제 인력 모집 공고를 보여줘서 거기에 취업을 한 것이고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요청이 올 때마다 주소지 정보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또 어떻게 알죠? 상담원 1명 거기다가 위장 취업시킨다고 원하는 고객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겁니까? 이 음식 배달 플랫폼의 관계자는요, 주문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문의사항에 대한 해결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면서 외주업체 소속의 상담원들도 이 상담권에 한해서는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그 건에 대해서도 이 해당 조직원이 과거 상담 내역까지 몰래 마구잡이로 조회를 하면서 보복 대상자의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원이 들여다본 정보 1000건 중에 이 무단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555건, 그리고 경찰은 이 가운데 실제 테러로 이어진 사례가 30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외주 업체에 이렇게 정보 접근 권한을 열어준 음식 배달 플랫폼의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음식 배달 플랫폼 측은 해당 외주 업체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고 외주 업체 상담 인력 채용 과정에서 전수조사 등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보복 대행 범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일당은 건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에는 여전히 보복 대응을 의뢰하는 방이 여러 개가 지금 운영 중이고 있는데요. 복수를 일하는 사람이 그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 브로커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조직원들을 이렇게 섭외합니다. 섭외한 다음에 조직원들이 범행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보복 대행 일당의 테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봉투에 귀뚜라미 100마리를 담아가지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는 부모도 있고 친지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주변 이웃들에게 뿌리는 것도 있고요. 또 피해자의 집에 도어락에다가 본도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전라도 전국에 관련 신고가 잇따랐기 때문에 공조수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해당 음식 배달 플랫폼 외에도 고객 정보가 유출된 다른 플랫폼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범죄가 최근 들어 성행을 할까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정당하게 응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도 좀 상당하게 걸릴 수 있는 데다가 그런 공식적인 처분이 이 피해자에게 심정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사적 보복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대행업체야 당연히 처벌받는 거고 그러면 시킨 사람은 어떨까요? 보복을 의뢰한 의뢰인 처벌 받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시키지 않았으면은 대행업체에서 이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피해자한테 저지른 행위에 따라서 다 각각 교사죄로 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 집에 오물을 뿌렸다. 이것은 이제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될 수 있는데 손괴죄의 교사가 되고요. 그리고 명예훼손하는 전단지를 돌렸다. 이것은 이제 명예훼손의 교사 혐의로 각각 처벌을 받고요.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행위들이 자력구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수사라든지 재판 시스템을 무시하고 내가 사적으로 보복을 하는 그렇지. 자력구제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로도 엄격히 금지가 되고 무엇보다 법치주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기관에서도 엄벌이 되는 행위 대상입니다.